습하고 흐린 날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바깥의 날씨가 정말 습해서 불쾌지수도 많이 높아지고 사람들마다 면역력도 좀 약해지나 봐요. 불쾌지수 높아서 기분이 안 좋아도 좋은 것들만 보시고 좋은 생각만 하시고 오늘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다고 미 언론들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온 것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과 홍콩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네이멍구 자치구를 시찰하고 당 기강을 강조하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을 차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6일 관보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 파괴 무기 개발과 관련해 독자 대북 제재 대상 명단을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후 예상되는 혼란과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의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이른바 백스톱 조항을 테리사 메이 현 영국 총리와 EU의 합의 사항이 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지는 일본 정부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 강화 단행과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 속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불복 행태를 문제 삼으며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트위터 발언을 페이스북으로 맞받아쳤습니다.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총괄 담당사장이 일본의 원자재 협력 업체들을 방문하기 위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회사 측이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한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이번 회의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메릴린치 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한 초단타 매매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로 한국거래소로부터 1억 7,500만 원의 회원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메릴린치 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알고리즘 거래가 어디까지 규제 대상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됩니다. 신산업 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시행 6개월 만에 금년도 목표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이렇다고 우리도 기분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텐션 업 해서 수요일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